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도 또 아파트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분양을 받았다가 나 이거 돈을 못 내겠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돈을 그럼 어디까지 반환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면 처음에 계약금 내잖아요. 계약금 만약에 뭐 2억짜리다 그러면 계약금을 보통 10% 내니까 2천만 원을 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60%에 해당하는 걸 중도금을 내거든요. 대출을 어떻게 받냐 하면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대. 대신 그 이자는 시행사가 내줘요. 그걸 무이자로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공사비에 포함돼 있어요. 그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다 감안해서 그 시행사가 왜 부담하겠어요, 그거를. 그 유인책이지. 그러니까 이자는 무이자로 해주겠다라고 유인책이지만 그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전부 다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20% 내고 60% 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쭉 그 본인은 그냥 그 돈 안 내도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중도금이 납부되는 거예요, 시행사로.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나중에 잔금 본인들이 또 부담만 하고 그때도 이제 잔금 대출도 또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다 대출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아니면 본인들이 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도금 2회차 정도를 납부하고 나서 나 이거 괜히 한 것 같아요. 이런 후회가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고 했는데 남편이 알아서 갑자기 야 이거 당장 이제 뭐 누가 이런 거 하라 그랬어 1가구 2주택 되려고 그래 막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고 했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귀책 사유 그 사람한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계약 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은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원칙, 법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함부로 계약에서 못 벗어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안 내고 나 그냥 여기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행사에서 좋아요 그러면 정산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하겠죠. 만약에 잔금을 안 내고 있으면 잔금 납부를 안 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행사 측에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합의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해지를 당했을 때 돈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그럼 낸 계약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분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원고는 시행사에서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사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대신 납부해준 중도금 이자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부분 납부해라. 돈 내놔라. 이런 소송이 걸렸던 건데 그 피고는 뭐냐면 원고랑 사이에서 아파트 이제 공급받은 사람이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면 원고의 알선으로 은행, 뭐 국민은행으로부터 자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납입했는데 잔금을 납부받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잔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내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이거 그러면 당신 돈 안 내면 계약 해제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얼마를 반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반환 범위가 얼핏 생각하면 보세요.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냐. 근데 그 위약금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위약벌이라고 하면 그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중도금은 납부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냈든 은행에서 냈든 그러면 그 중도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도금을 돌려줄 때 그러면 이자, 무이자로 해줬던 그 이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대출금이 내가 만약에 아까 2억짜리면 한 60%니까 1억 2천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냈었어. 그럼 내가 돈 냈으니까 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행을 못했을 때 계약금 몰취된다고 치더라도 중도금 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낸 거죠. 은행을 통해서 내가 낸 거니까. 그때 그러면 1억 2천을 다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은행 이자를 대신 납부했잖아요. 시행사에서. 무이자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이자를 대신 내준 거니까 그것을 반환해야 되느냐. 그리고 반환할 때 그러면 그 이자 부분까지도 좋아. 공제하겠다 쳐.
그러면 이자가 여태까지 1,000만 원이 들었어요. 대납한 게 1,000만 원 빼면 1억 1,000이어야 되잖아요. 1억 2천에서.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다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또 그 이자까지는 그럼 날 돌려줘야 되느냐? 1억 1,000원 갖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썼잖아, 그 돈을.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냐? 요 문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공급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그러니까 시행사의 보증에 따라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아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때 원리금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거야. 분양받은 사람이 갚아야지 계약이 해제될 거 아니에요. 반환해야 될 금액은 대출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다음에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2억 원 중에 2천만 원은 그 계약금 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1억 2천 냈어. 그리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기로 했는데 그 시행사에서 내줬다 그랬잖아. 이제 무이자로 해주기로 했지만 원래는 내가 내야 될 돈이지 내가 빌린 돈이니까. 그래서 납부를 내가 직접은 안 하고 은행에서 낸 거지만 내가 납부한 돈이니까 계약이 해제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냐? 네 잘못이니까 10% 내가 공제할게 계약금. 그럼 계약금 난 못 돌려받아. 근데 1억 2천만 원은 그러면 난 돌려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자 1,000만 원 빼겠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면 1억 1,000만 원 돌려받았는데 그동안 네가 갖고 있었던 시중은행 이자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민법상으로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 5% 이자는 갖고 있었던 만큼 이자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반환할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분양대금 받은 거에서 너 처음에 얘기한 대출금 1억 2천만 원 받은 거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2천만 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 대신 갚아준 것까지 공제하는 거 좋은데 받은 돈 1억 그러면 1,000만 원 남잖아요. 거기에서 이자까지 안 주면 안 된다. 이자는 적어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공급계약서 2조에 있는 내용이 대출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다음에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 이자까지 반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 이자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이자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아까 1억 2천만 원 빌리면서 1,000만 원 부분 대신 그 납부해준 이자는 공제하지만 그 나머지 1억 1천 원 어쨌든 쓴 거잖아. 시행사에서 그 돈 갖고 뭐 사업비로도 쓰고 무슨 공사대금으로 썼으니까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는 건 소급해서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그 받은 날 처음 받은 날로부터 그럼 돈 다 나한테 그 돌려주되 남은 돈 돌려주되 이자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자가 두 개가 나오니까 혼돈하시지 말라는 거야. 당연히 대납한 이자는 공제가 돼서 나는 못 받는데 니네가 갖고 있고 다 공제하고 정산한 남은 돈에 대한 이자는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잘 화해가 돼서 끝나긴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 분양받은 아파트 금액이 요즘에는 다 뭐 5억, 6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자도 커요. 한 2천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하게 한 명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합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대금 반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다툼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은 제가 쉽게 드렸지만 약관이라는 거예요. 약관. 약관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서 내용을 부동문자로 쳐놔. 그러다 빽빽하잖아요. 우리 은행 대출 받을 때나 분양계약서에 보면 미리 적어놨다고. 뭐 처음부터 뭐 몇 장짜리 되는 거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은 거 그게 약관이라는 거야. 근데 그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너무 일반적인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약관이 무효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분양계약서 2조에 있는 내용을 정산하고 남은 돈의 이자까지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거는 약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계약이 소급적으로 앞으로 가서부터 처음부터 소멸돼서 없었던 것이 된다면 내가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돌려주는 게 민법의 원칙인데 그 원칙을 뒤집을 정도로 좁게 해석을 해서 그 분양계약서를 유리하게 시행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약관법 위반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받았던 돈에 대해서 민법 원칙에 따라 돌려줘. 이렇게 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쉬운 얘기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이 작은 돈의 문제가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그 액수가 몇십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이 실제로 많이 걸려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냥 시행사에 가서 만약에 계약
해제를 당했어. 내가 잔금을 묻는 해제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반환이 되는지 잘 보세요. 당연히 정리해서 얘기하면 내 잘못이니까 계약금 내가 몰치당하기로 한 건 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그 사람들이 또 대납해 주기로 했던 것도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공제하기로 했으니까 공제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어쨌든 시행사한테 지급해서 갖고 있던 돈에 대한 이자 부분은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아마 그 생각 못 하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산서 맞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민법상 5% 반환에 대한 거 아니면 상사계약이기 때문에 뭐 6%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일반인 간의 거래는 민사 거래이기 때문에 연 5%의 이자를 붙어요. 원래 돈을 주거나 그러면 반환받거나 할 때. 근데 상인 간의 거래, 한 명이 상인만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회사는 상인이에요. 거기랑 거래한 걸 때는 반환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연 6%의 이자를 붙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